안녕하세요, 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혜원입니다.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. 오늘은 위정편 18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. 이거 우선 읽어드린다면, 자장 학간록이라. 학간간록. 자왈. 다문 결이 신은 기여 적 과우라. 다문 결태 신행 기여 적 과해. 과우, 행, 과해, 녹, 제, 기, 중이라. 제가 오늘 이렇게 자꾸 토를 다룬 이유가, 제가 과거 불교 영상도 올리다 보면 한문만 뚝 써놓고 이 우리말로 토를 안 다뤄놓으니까 뭐 저는 한문을 아는데, 요즘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잘 읽지도 잘 못하잖아요, 그렇죠? 그래 좀 제가 너무 잘난 척한 것 같기도 해서, 앞으로는 읽으면서 제가 토를 한번 달면 다음에 또 읽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. 먼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하는데, 그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. 위정편이 정치와 관계된 얘기인 건 아닌데, 오늘은 이 정치와 관계된 얘기가 좀 나오네요. 먼저 해석해 드린다면, 자장이 학간록. 간이 중국말은 두라는 의미거든요. 록은 우리 녹봉이잖아요. 녹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해요. 쉽게 말해서 그거죠. 뭐 녹봉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될 수도 있겠죠. 그 당시에는 우리가 취업을 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산업 자본이 발달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공무원 취직밖에 더 없겠죠, 그렇죠? 그래서 공무원 취업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 녹을 먹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자장은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이제 말년에 얻은 제자인데 약 4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그래서 제일 젊었고, 또 오늘날 논어가 이 공자의 어록인데 이와 같이 남아있는 것도 자장의 역할이 많이 컸답니다. 그래서 자장은 공자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금방 잊을까봐 이 배에 지금에서 어떤 띠 같은 거에 열심히 적어놨대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해서 나왔다는데, 그만큼 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장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. 오늘날 논어가 나온 거에 대해서. 이제 자장이 이제 공직에 나아가려고 했는지, 또 공직에 나아가려고 했었으니까 앞으로 나의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이제 스승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왈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, 다문이라면 많이 들으라 그 뜻이겠죠. 이제 다문 많이 듣고, 그리고 결일해라. 그런데 이 의는 의심스러운 거죠, 그렇죠? 남들이 말하는 것을 의심스러움이 있으면 이 결자는 결한다. 우리가 결위라고 있잖아요. 대통령 보궐선거 갈 때 그런 의미인데, 보궐선거 할 때 그런 의미인데, 지금서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, 그리고 신언 기여, 그러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말을 해라. 그러면 적과우라. 이때 가짜는 적을 가짜거든요. 가부할 때 가부, 홀로 남은 사람을 가부인데 왜 적을 가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우자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아주 심한 우자거든요. 또는 어떤 결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결점,
그런 뜻으로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걸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신중히 말을 하면 그 결점이 적다라고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. 그렇죠? 그 다음 자 다문, dak견 많이 보고 그리고 태 뭐 일등 태가 뭐 위험할 태만 등등이 그런 뜻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거라든지 또 그렇지 않냐 위태스럽다고 그런 같은 것을 빼고 신행기여 그리고 난 다음에 신중 행동하면 즉 과회 후회가 적다라고 부르네요. 뭐 행동을 하는데 뭐 우리가 많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것은 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면 내가 후회하시는 게 없다. 그리고 언과우 말에 어떤 결점이었거나 행동에 후회스러움이 없으면 록제 기중이라 녹은 그 가운데 있다. 녹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런 거겠죠. 뭐 소뚜껑 같이 뒤집어 놓으면 가운데는 자연이 물방울이 떨어지면 자연이 그 속으로 이제 모여지잖아요. 그렇죠? 속도 보면 그것처럼 말과 행동의 입장에 있어서 신중히 하고 또 후회스러움이 없다 그러면 자연이 그 어떤 이 뭐랄까 그 중에 모여든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자장이 물은 대로 공직은 자연이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렇다니 뭐 공직이 뭐 과거에는 시험 쳐야 되는 시험을 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렇다고 공직을 얻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뭐 여기서 표현은 앞으로 자장이 공직이 나아가면 어떻게 해라. 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라. 바로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공직이 나아가면 이제 많이 주민들을 많이 얻기를 많이 듣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실천하면 안 되겠죠. 그렇죠? 그 중에 뭐 진실된 것도 있었고 또 뭐 의심스러운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일단 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고 어떤 실천을 옮기라. 그리고 또 다문, 또 dak견 또 많이 보고 또 어떻게 자기한테 어떤 그 맞지 않는 부분은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동을 신중하면 후회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?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근데 공직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런 뜻도 되겠죠. 뭐 다문이란 말은 스승이나 어떤 친구 사람들 말을 많이 듣는 거죠. 그렇죠? 많이 듣는 거. dak견이란 말은 우리가 뭐 보는 방법이 책에 내온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스승이 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책 같은 걸 많이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럼 그렇게 하면 자연히 공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논의 그 현대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는 논의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이잖아요. 그렇죠?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오늘날 공직에 종사한 분들도 민원이 관계된 것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. 그렇죠? 많이 듣고 그리고 또 행동을 그 민원이 발생했다 해서 그걸 일일이 또 즉시 또 행동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. 어떤 일은 한 사람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이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좀 말에 대해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뭐 정부세가 뭐 전국에 따져봐야 2%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너무 많으냐고 하지만 이 사실 그처럼 어떤 물이 흘러내리는 거 보면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많은데 윗물이 조그마나도 여러 가지 뭐 흙탕물이 생기면 밑에가 내려오잖아요.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마찬가지. 먼저 2% 대상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종부세가 많이 내는 사람 보면 뭐 한 채 가진 사람은 조금 적은데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임대사업자 증가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임대사업자 하면 당연히 종부세 많이 내면 증가가 누구한테 증가가 되겠어요? 그 임차 받은 사람한테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그 사람한테 많이 좀 비난을 하는데 그것처럼 이 공무원은 말 한마디가 영향이 많잖아요. 그렇죠? 정치가들은 특히 그러니까 은행에
특히 많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 실수를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? 공자께서 말씀하신 처럼 많이 들어라, 많이 든다는 것은 끝까지 잘 들으라는 뜻이죠. 그렇죠?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듣다 보면 결국은 그 속에 답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또 말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가 말 실수하는 방법이 이제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예를 들어서 상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앞에서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하고, 상대가 장관이면, 상대가 나의 친구라면, 동료라면, 내가 상대가 누구면 내 그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크게 실수를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잘못 말을 하면 실수가 됐다시피, 말 실수를 안 하려면 그 사람 격에 맞게끔, 그게 맞게끔 이제 말을 해야 된다. 만약 그렇게 힘들다면 상대가 누구지 모른다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라. 그렇게 하면 말 실수를 조금 줄어지는 거겠죠. 그렇죠? 그다음 이 많이 보고 행동하는 데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. 말은 내가 말하면 상대방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만약에 이 행동은 남이 안 들어도 내가 이 상대방이 시키면서 인식을 못 하더라도 내 행동하고 난다면은 이 자세가 어떻다는 것은 나만이 알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나만이 후회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?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신중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되어진 것 같아요. 요즘 같이 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니 등등 얘기하는데 나의 행동이 상대방한테 과연 싫을지 안 싫을지,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내가 싫다 그러면 내가 또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거든요. 그것처럼 요즘 같이 직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잖아요. 그렇죠? 모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와 같이 공자가 말씀하신 대로 의심스러운 거라든지 어떤 위태로운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자신한테 어떤 맞는 것, 자신한테 확신한 그것만 말을 하고 그것만 또 어떤 행동으로 해야만 그 후회가 없고 또 잘못이 없지 않겠냐.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다 그 사람은 좀 믿음직스럽잖아요. 그렇죠? 이제 믿음직스러우면 그 사람은 이제 채용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도 또 믿게 되고 그렇지 않겠나.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면 점점점 나의 이 행복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도와주니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그래서 특히 또 말 실수를 안 하려면 또 말을 잘 안 하면 되겠죠. 그렇죠? 우리가 뭔가 모르게 말을 많이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이 결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결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결점을 줄이는 방법은 아예 말을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렇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항상 말하고 싶은 건 물어보라.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또 신뢰를 하잖아요. 그죠? 모르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말 실수를 안 하잖아요. 그죠? 그것처럼 항상 이 말 실수를 또 행동에 함에 있어서 후회스럽지 않게 하려면 와 같이 내한테 자신감이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고 또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에 행동을 옮기지 않냐는 것이 도움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. 비록 2000몇백 년 전에 공자께서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런 걸 참고 삼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성현들의 말씀을 또 나만의 것으로 또 해서 또 전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위정편 18번째 문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